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 확인서에 대해서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다가 여러 가지 증거를 내지만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받은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만들어서 제출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실 확인서를 써주는 사람이 누군지는 특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서란 제목을 적은 다음에 그 밑에다가 작성자의 이름, 주민번호, 예전엔 주민번호를 적었지만 요즘은 생년월일 정도로 특정을 해도 됩니다.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정도를 적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먼저 그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직업을 적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업에 무슨 직위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어떤 선생님이다. 아니면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적고, 그리고 이 사실 확인서를 작성을 부탁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원고와 본인은 사제지간이다. 아니면 거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알게 된 경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부터는 좀 자유롭게 쓰시면 되는데, 사실 확인서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 어떤 사실에 대한 부분을 좀 담담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어떤 내용을 들었다. 몇 월 며칠에 누구와 함께 있는데 그런 내용을 들었다라든지,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잘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입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10일 이렇게 적고, 작성자 이름 그리고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서명을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를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 확인서를 작성을 하면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시는 분은 만약 이게 수사 중이라면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전화로 또 전화 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만약에 이제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양쪽 당사자 쪽에서 한쪽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사실 확인서에 작성을 함에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간혹 그 작성자의 그 정보가 특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신분증을 첨부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사실 확인서의 작성에 관해서 방송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